그리고 평생을 믿음으로 살아왔습니까? 그러나 노년엔 그 믿음이 칼이 되어 돌아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배신당하고 도와준 사람에게 외면당하며 전 재산을 내어줬더니 남은 건 병원 침대와 고독뿐이었습니다. 사람을 너무 믿은 결과 인생의 마지막은 눈물로 덮였습니다. 네, 오늘은 노년에 사람을 너무 믿지 말아야 하는 5가지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영상 시작에 앞서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며 영상이 끝난 후 여러분들의 경험담과 생각을 댓글에 적어주시어 서로 소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노년의 사람을 너무 믿지 말아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믿음이 배신으로 돌아올 확률이 너무 높기 때문입니다. 오랜 3월 함께 지낸 가족, 이웃, 친구라도 마지막 순간에 당신을 생각해주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나이 들어 돈이 줄고 건강이 약해지면 인간관계도 자연스럽게 무너집니다. 가장 많이 믿었던 사람이 가장 깊은 상처를 남기고 가장 가까웠던 사이가 가장 멀어진다는 사실을 너무 많은 사람들이 뒤늦게 깨닫습니다. 그리고 노년에 사람을 믿는다는 건 곧 내 시간과 마음, 그리고 남은 여생을 맡기는 일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런 믿음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믿음을 이용해 돈을 요구하거나 감정적으로 기대거나 심지어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믿음은 의지가 아니라 조건 위에서만 유지되는 것이며 그 조건이 사라지는 순간 인간관계는 바닥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특히 재산 문제에서의 배신은 노년에 가장 흔하고도 잔인한 일입니다. 자식이니까, 형제니까, 30년 지기 친구니까라는 말은 법정에선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도장을 찍는 순간 신뢰는 종이 한 장으로 무너지고 그 뒤엔 뒤늦은 후회만이 남습니다. 감정은 눈물로 끝나고 재산은 남의 손에 넘어갑니다. 문제는 이미 돌이킬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일 정도 기대도 지나치면 독이 됩니다. 이 사람만은 아니겠지라는 착각은 인생의 마지막 장을 처절하게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비가 필요할 때 위급한 상황에서 외로움에 몸부림칠 때조차 믿었던 사람이 돌아서면 그 고통은 단순한 배신이 아니라 생존의 위기입니다. 나이 들어 가장 두려운 건 병도 아니고 가난도 아닙니다. 그리고 사람에 대한 기대가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진짜 무서운 건 배신이 한순간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서서히 멀어지고 슬며시 등을 돌리고 조용히 뒤통수를 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겉으로는 예전과 같지만 마음속 계산은 달라져 있습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고 믿는 순간 당신의 노후는 위태로워집니다. 늙었다고, 착하다고, 많이 해줬다고, 고맙게 여기길 바라는 마음은 순진한 착각입니다. 74. 새 방문자 할머니는 평생을 자식들에게 헌신하며 살아왔습니다. 남편 없이 혼자 장사를 하며 2딸과 한 아들을 대학까지 보냈고 결혼 후에도 집 마련에 손주 교육비에 돈을 아낌없이 포탔습니다. 그리고 내가 해줬으니 나중에 알아서 해주겠지라는 믿음 하나로 노후 준비도 하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몇 년 전 무릎 수술을 앞두고 아들에게 병원비 이야기를 꺼냈을 때 돌아온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엄마, 우리도 지금 힘들어요. 엄마가 알아서 좀 해봐요. 그 말에 박할머니는 멍해졌습니다. 그리고 모든 걸 내어줬던 아들이 그렇게 말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혼자 대출을 받아 수술을 받았고 재활도 요양병원에서 외롭게 받았습니다. 그 이후로 할머니는 사람을 믿지 않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집을 자식들 명의로 넘기려던 것도 멈췄고 작은 연금이라도 꼬박꼬박 챙기며 자신만의 돈을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요즘은 근처 복지관에서 노인 대상 금융교육도 듣고 계약서 하나도 전문가 상담 없이 쓰지 않습니다. 내가 그렇게 헌신했는데 돌아온 게 이거면 이제부터는 나 먼저 챙겨야 해요. 내라는
말이 할머니의 인생 철학이 되었습니다. 박할머니는 말합니다. 자식도 친구도 결국 내 인생의 주인은 아니더라고. 기대는 줄이고 나를 챙겨야 덜 다쳐요. 친구들이 그래도 자식이잖아라며 눈물 찌를 때마다 그녀는 조용히 말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제 나를 믿습니다. 이 말에 친구들은 잠시 침묵하고 이내 고개를 끄덕입니다. 사람을 믿는다는 건 선택입니다. 하지만 노년의 그 선택은 반드시 신중해야 합니다. 그것은 감정이 아니라 현실로 믿음이 아니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나를 책임지는 건 결국 나 자신뿐입니다. 사람보다 내 안전을 관계보다 내 삶을 먼저 챙기는 것, 그것이 노년의 생존법입니다. 내 지금부터라도 자신을 지키는 습관을 시작해야 합니다. 너무 늦기 전에 노년의 사람을 너무 믿지 말아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도움을 바라고 그리고 내밀었던 손이 오히려 상처를 받고 돌아오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의 대한 의지와 기대가 커집니다. 네, 내 몸이 약해지고 외롭고 불안하니까 누군가가 옆에 있어 주길 바라고 챙겨주길 원합니다. 네, 그런데 그 기대는 대체로 산산조각납니다. 필요할 때는 곁에 있지만 진짜 위기에는 모두 사라지는 것이 사람입니다. 네, 그리고 특히 노인의 약함을 틈타 자신의 이익만 챙기려는 사람은 의외로 많습니다. 노인 사기를 당하는 대부분의 이유는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는 사람이라 괜찮겠지, 가족이니까 해주겠지, 오래 알던 사람이니까 문제 없겠지라는 마음이 결국 내 재산을, 내 감정을, 내 삶을 송두리째 뺏어갑니다. 믿음은 아무 얘기나 주는 것이 아닙니다. 노년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믿는 데는 시간이 아니라 기준이 필요합니다. 더욱 무서운 건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무섭게 배신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남보다 더 많이 알고 내 약점을 잘 아니까 그 사람들은 치명적인 타이밍에 내 등을 칩니다. 그것도 조용히 아무렇지 않게 마치 원래부터 당연한 권리인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잔인한 순간을 만들어냅니다. 감정은 무기가 됩니다. 어머니, 제가 얼마나 고생했는데요 라는 말, 한마디에 통장을 넘기고 이모 믿어줘요 라는 부탁에 도장을 찍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준 만큼 상처도 따라옵니다. 한번 배신당하면 그 사람만 잃는 게 아닙니다. 네, 다시는 누구도 믿지 못하게 되고 결국 외로움과 불신 속에서 남은 여생을 보내게 됩니다. 세상은 냉정합니다. 네, 그리고 사람은 변합니다. 그리고 가장 약해진 순간에 그런 변화를 맞닥뜨리면 그 충격은 죽음보다 고통스럽습니다. 정신적 배신은 약보다 치유가 오래 걸리고 감정적 상처는 고독보다 깊게 남습니다. 그리고 노년의 사람을 너무 믿는다는 건 스스로를 무방비 상태로 던져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 어떤 무기보다 강한 상처가 믿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76세의 전성의 할머니는 평생을 외동딸에게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딸이 사위와 함께 살림을 꾸릴 때 할머니는 집을 팔아 전세금을 보태고 혼자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줄 땐 아무 조건도 없었습니다. 내가 행복하면 됐다는 말뿐이었습니다. 그 후에도 손주를 키워주고 도시락도 싸주고 명절이면 딸집 청소까지 도맡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가 고관절 수술을 해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병원비가 부담돼 딸에게 도움을 요청했더니 돌아온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엄마, 우리도 사정이 안 좋아요. 미안하지만 좀 알아서 해봐요. 그 말을 들은 할머니는 벽을 바라보며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간 자신이 얼마나 흔신했는지, 왜 아무것도 돌아오지 않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결국 혼자 병원에 입원했고 수술 후 회복도 혼자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요양병원에 있을 때 이웃집 할머니가 찾아와 따뜻한 밥 한 끼를 가져다 주었고 그 순간 할머니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사람을 믿는 게 이렇게 아픈 일인지 몰랐어요. 지금 전 할머니는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저는 연금으로 생활을 유지하고 취미로 글쓰기 수업을 들으며 자신을 돌보는 법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이제 누구도 믿지 않아요. 나를 제외하곤 외롭지 않냐고요. 전보다 훨씬 덜 외롭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실망할 일이 없거든요. 노년에 사람을 너무 믿는다는 건 자신의 삶을 남의 손에 맡기는 일입니다. 그 손이 따뜻할 수도 있지만 차갑고 날카로울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믿기 전에 점검하고 기대하기 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노년의 삶은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을 때 가장 단단해집니다. 지금부터라도 사람보다 나를 먼저 믿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네, 그것이 상처 없는 노후의 첫걸음입니다. 노년에 사람을 너무 믿지 말아야 하는 세 번째 이유는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시작한 관계가 평생을 망가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나이가 들면 친구도 줄고 가족과의 대화도 적어지며 어느새 혼자 있는 시간이 익숙해집니다. 네, 그 외로움은 사람을 무너뜨리는 가장 강력한 감정입니다. 그 틈을 파고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처음엔 따뜻하게 다가옵니다. 외롭지 않으세요? 같이 식사해요. 말동무 해드릴까? 네, 이 말들이 함정이 되어 당신의 노후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노인 대상 보이스피싱 사기 재산 편취 사건은 모두 이 외로움에서 시작됩니다. 상대는 당신의 감정을 잃고 마음을 흔들고 신뢰를 쌓으며 어느 순간 당신의 통장을 손에 넣습니다. 그리고 가짜 친구, 가짜 연인, 가짜 보호자가 진짜 가족보다 더 가까이 다가오지만 결국 남는 건 후회뿐입니다. 처음엔 따뜻했고 나중엔 차가웠습니다. 믿었기 때문에 모든 걸 내줬고 믿었기 때문에 모든 걸 잃었습니다. 그리고 혼자 있는 게 싫다고 아무 얘기나 마음을 주는 순간 당신은 약점이 됩니다. 그들은 당신이 혼자란 걸 알고 접근하며 정일이 사랑이라는 감정에 탈을 쓰고 돈을 요구하고 서류에 도장을 요구하고 집까지 넘겨받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건 이런 일이 단순한 뉴스가 아니라 현실이라는 점입니다. 매달 수백 건의 사례가 접수되며 피해자 대부분은 외로워서 믿었어요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노년의 외로움은 이해받고 싶다는 갈망으로 번지고 결국 누군가의 다정한 말 한마디에 모든 이성을 내려놓게 됩니다. 이 사람은 다르겠지라는 희망은 결국 이 사람도 그랬구나 라는 절망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사람은 외롭다고 아무 얘기나 마음을 주는 존재가 아닙니다. 외롭기에 더 조심해야 하고 외롭기에 더 철저하게 지켜야 합니다. 믿음은 사랑이 아닙니다. 조건 없이 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특히 노년의 감정으로 판단한 믿음은 최악의 실수입니다. 감정이 개입된 순간 냉정한 판단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무조건적인 신뢰만 남습니다. 네, 그러다 결정적인 순간 등 뒤에 칼을 맞습니다. 너무 많이 믿는 순간 너무 크게 무너지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혼자라는 이유로 정을 나누고 싶다는 이유로 사람을 쉽게 들이지 마십시오. 그 대가는 상상 이상으로 혹독합니다. 7, 8세 정순자 할머니는 몇 해 전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홀로 살고 있었습니다. 네, 처음에는 적적했지만 점점 말 한마디 나눌 사람조차 없는 현실이 석을 퍼졌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시장에서 자주 마주치던 한 아주머니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네, 저는 할머니 요즘 혼자 사시는 것 같아. 안쓰러워요. 우리 집에 놀러도 오세요. 그 아주머니는 종종 반찬도 나눠주고 같이 동네 산책도 하며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아주머니가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며 300만 원만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럼 곧 갚을게요. 할머니 같은 분은 처음이에요. 라는 말에 정할머니는 망설이다가 통장을 건넸습니다.
네, 그러나 그 후부터 전화는 꺼져 있고 시장에서도 얼굴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제야 사기를 당했음을 깨달았고 정신적 충격에 몇 날 며칠을 알았습니다. 나는 그냥 사람이 그리웠을 뿐인데라는 할머니의 말에 가족들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네, 그 이후로 정할머니는 사람을 쉽게 믿지 않게 되었고 복지관에서 심리 상담을 받으며 조금씩 회복해 갔습니다. 네, 요즘 정할머니는 말합니다. 사람이 필요할 땐 사람보다 제일 먼저 나 자신을 챙겨야 해요. 외로움이 제일 위험한 병이더라고요. 그 말에 주변 친구들도 조심하게 되었고 다들 함께 공부하며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내 외로워서 사람을 믿는 순간 그 외로움은 더 깊어집니다. 노년에 사람을 믿기 전에 반드시 생각해야 합니다. 이 사람이 내 마음의 빈틈을 메워줄 사람인지 아니면 그 빈틈을 파고들 사람인지. 노년의 평온한 삶은 신중한 거리두기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당신의 인생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노년의 사람을 너무 믿지 말아야 하는 네 번째 이유는 한 번의 실수가 모든 걸 앗아가기 때문입니다. 평생을 정직하게 살아왔더라도 마지막에 단 한 번만 잘못된 사람을 믿으면 인생이 송두리째 무너집니다. 그 한 번에 믿음이 내 집을 빼앗고 내 노후를 포기하며 내 전원까지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순간은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가장 약해졌을 때 가장 따뜻해 보이는 얼굴로 찾아옵니다. 노인의 순수함 인정 선함을 악용하는 사람들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겸유하고 잔인합니다. 내 당신의 말을 들어주는 척하고 가족보다 더 친절하게 다가오며 도움을 주는 것처럼 굴지만 결국엔 모든 걸 뺏고 떠나갑니다. 믿음이 깊을수록 상처는 깊고 한번 잃은 신뢰는 다시 회복되지 않습니다. 내 남은 것은 텅 빈 통장 피더미 위의 집 그리고 멍든 마음뿐입니다. 가장 무서운 건 이 모든 일이 당신이 호의를 베풀었기 때문에 생긴다는 점입니다. 네, 그는 불쌍해 보여서 도와줬다. 사정이 딱해서 그냥 믿었다는 말은 결국 자신의 파멸을 만든 핑계일 뿐입니다. 세상은 당신의 착함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착한 사람부터 당하고 인정 많은 사람부터 망가집니다. 그리고 노년에 사람을 믿는다는 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자산을 남에게 맡기는 일입니다. 재산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고 관계도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그 모든 걸 생각 없이 내어준다면 남는 건 후회밖에 없습니다. 그 후회는 평생 읽어온 삶을 비웃듯이 당신을 짓밟고 당신을 무너뜨립니다. 믿지 말아야 할 사람을 구분하는 능력, 그것이 노년을 안전하게 지키는 유일한 무기입니다. 네, 심지어 이런 배신은 한순간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랜 십간 신뢰를 쌓고 감정을 누적시킨 후 가장 결정적인 타이밍에 칼을 꽂습니다. 그래서 더욱 치명적입니다. 네, 당신은 이 사람만은 아닐 거야 라고 믿는 순간 이미 그 사람은 계산을 끝내고 다음 수순으로 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무섭고 끔찍하고 절망스러운 현실이지만 이것이 지금 노년을 노리는 사회의 민낯입니다. 칠푸르시귀 새의 양정임 할머니는 동네에서 손이 크고 인정 많은 어르신으로 유명했습니다. 혼자 사는 이웃에게 반찬을 나눠주고 어려운 처지의 젊은 부부에게 매달 생필품을 사다 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중 한 여성이 유난히 고마워하며 자주 집을 드나들었습니다. 할머니가 친정 엄마 같아요 라는 말에 할머니는 마음을 열었고 딸처럼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그 여성이 눈물을 흘리며 돈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급하게 보증금이 필요해요. 그리고 꼭 갚을게요. 할머니가 아니면 믿을 사람이 없어요 라는 말에 할머니는 예금 통장을 건넸고 도장까지 찍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 그녀는 자취를 감췄습니다. 가족들은 뒤늦게 사실을 알고 경찰에 신고했지만
돈은 이미 인출되어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전김 할머니는 멍하니 집안 한가운데 앉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저 누군가에게 따뜻한 사람이 되고 싶었을 뿐인데 가족들도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했고 그 이후로 전김 할머니는 누구에게도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네, 지금은 복지센터에서 상담을 받고 다시 조금씩 사람들과의 거리를 회복하고 있지만 그 상처는 아직도 가슴 깊숙이 남아 있습니다. 내가 바보였던 거지, 착했던 게 아니야 라는 말이 할머니의 입에서 나올 때 주변 친구들도 말없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그리고 노년의 믿음은 소중합니다. 하지만 그 믿음을 아무에게나 줘선 안 됩니다. 한 번의 실수는 평생을 부장하게 만들 수 있고 한 사람의 배신은 모든 사람을 향한 불신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믿음은 감정이 아니라 기준으로 주십시오. 그 기준이 당신의 노후를 지켜줄 마지막 방어선이 됩니다. 내 사람보다 나를 먼저 믿는 법, 그것이 잔인한 세상을 살아가는 노인의 진짜 지혜입니다. 노년의 사람을 너무 믿지 말아야 하는 5번째 이유는 당신이 약해질수록 사람은 점점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건강할 땐 웃으며 다가오고 돈이 있을 땐 친절하게 대하지만 병들고 돈이 떨어지는 순간 그들은 마치 모르는 사람처럼 등을 돌립니다. 그리고 그 차가운 변화를 가장 먼저 보여주는 건 안타깝게도 가장 가까운 사람입니다. 자식이든 형제든 평생을 함께한 친구든 그들은 당신이 쓸모 있다고 느낄 때만 곁에 머무릅니다. 노인의 신체가 약해지고 판단력이 흐려질수록 사람은 감정이 아닌 계산으로 움직입니다. 자, 지금 돌봐주면 어떤 도움이 될까? 이 사람 곁에 있으면 나중에 뭔가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계산이 끝나면 잠시 다정해집니다. 하지만 당신이 기대기 시작하는 순간 그들은 당신이 짐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결국 그 기대는 무거움으로 바뀌고 그 무거움은 거리두기로 무관심으로 변합니다. 난 가족이니까 날 버리진 않겠지라는 생각은 환상입니다. 사람은 상황이 바뀌면 태도도 바뀝니다. 그리고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보살핌은 갑자기 부담으로 취급되고 언제까지 돌봐야 하냐는 말이 들려오는 날, 당신은 비로소 현실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때는 이미 늦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제야 후회하고 눈물 흘려도 돌아서는 사람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믿음은 당신이 강할 때 지켜야 합니다. 아플 때 사람을 바라보면 상처밖에 남지 않습니다. 노년의 모든 걸 사람에게 맡기는 순간 당신은 선택당하는 존재가 됩니다. 네, 그리고 그 선택에서 벗어나면 곧 버려집니다. 이 현실은 잔인하지만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네, 3. 믿음은 관계가 깊어질수록 생기는 것이지 나이 들었다는 이유로, 가족이라는 이유로 그냥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특히 노년에는 사람을 적당히 믿고 나를 확실히 지키는 것이 진짜 지혜입니다. 모두를 믿지 말고 모두를 의심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내가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선을 지키는 것입니다. 전북 정급시에 사는 77세 김하순 할머니는 몇 해 전 갑작스럽게 뇌경색으로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평소 잘 챙기던 둘째 아들이 엄마는 우리가 돌볼게요라며 할머니를 자기 집으로 모셔갔습니다. 처음엔 정성스럽게 병수발도 들고 물리치료도 데려다주며 그럴듯했습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자 표정이 바뀌고 말투가 딱딱해졌습니다. 병원비가 부담된다며 연금 통장을 요구했고 할머니 명의의 집도 엄마가 없으면 나중에 재산 분쟁 생겨요라는 말로 소리를 받아갔습니다. 결국 할머니는 연금도 집도 모두 내어주었고 그 이후로는 말 그대로 짐이 되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엄마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며 일일이 간섭하고 손주도 불편한 듯 거리를 뒀습니다. 하루는 며느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병원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엄마를 요양원에 모셔야겠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할머니는 손에서 밥 숟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네, 지금 김하순 할머니는 작은 요양원 방에서 혼자 지내고 있습니다. 아들은 2달에 한 번 얼굴을 비추고 며느리는 아예 연락도 없습니다. 할머니는 담담하게 말합니다. 네, 그리고 내가 건강할 땐 그토록 고마워하더니 아프니까 사람도 달라지더라. 내가 너무 믿었던 거야. 요즘 할머니는 손녀에게 말합니다. 사람은 믿는 게 아니더라. 나를 믿는 게 제일이야. 그리고 이 말을 들은 손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할머니 말 명심할게요라고 대답합니다. 인생 마지막에 남는 건 돈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라는 말, 오직 나를 지킨 선택만이 남는다는 말은 결코 허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노년에 사람을 믿는 건 때로는 독이 됩니다. 당신이 약해졌을 때 모든 관계의 본질이 드러납니다. 네, 그리고 그 순간 진짜 중요한 건 사람보다 나를 보호할 수 있는 힘입니다. 지금부터라도 그 힘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야 마지막에 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네.